대통령이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산단이 신성장 동력의 전진기지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고사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번 평가를 지원 전략 수립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단순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높고 약도 훨씬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양식장과 대형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곳마다 전력 사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기공식과 대구 수목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감회가 새로운 듯 차분하면서도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첨단 업종이 들어서면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벨트가 마련되고 대구 경북이 신성장 동력의 전진 기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산업과 기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 창조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반발을 불러온 SOC 투자 억제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사업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수목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대구 수목원은 20년 전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숲으로 바뀌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에 버려진 땅을 자연 쉼터로 재창조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시민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들러 지역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오늘 기공식을 가진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쯤 공장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1조 7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2단계로 조성할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에 공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업체의 산업용지 수요조사 결과 230여 개 업체에서 240만 제곱미터의 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쯤 33만 제곱미터를 우선 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전력난이 우려되자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초비상입니다. 각종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른바 블랙아웃, 대정전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경덕중학교 교실과 복도의 전등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더운지 교실에 있는 학생 일부는 교복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나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절정 교육과 겸해서 아직까지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쉬고 있는 경로당, 선풍기도 없는 경로당에서 10여 명의 노인들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많이 덥지만 전기요금이 비싼 데다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에 냉방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되니 안 되니 그거 애기 낳아야 되죠. 전력난이 우려되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병원의 경우 정전이 되면 수술실과 중환자실은 자가 발전으로 정상 가동이 되지만 일반 병동은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인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도 비상발전기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기면 조업을 중단해야 할 실정입니다. 경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 대책이 없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까지 우려되면서
올해는 힘겨운 여름나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740개 공공기관 가운데 70개만 5% 절전 달성 여부가 확인됐고 나머지는 절전 여부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국민들과 기업에게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전력 사용량을 공개하고 절전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이른바 6월 모의평가가 재수생까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지역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영어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택형 수능제도 도입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이 처음 주관한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수생을 포함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모두 57,900여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올해 수능의 방향성과 유형, 난이도를 예상할 수 있는 평가에서 유독 관심이 쏠렸는데 변수가 될 영어 A형과 B형의 난이도가 확연히 구분될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을 염두에 둔 4, 5등급 수험생이 영어 A형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5등급을 받는 학생이 B형을 택하면 7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고 5등급이 A형을 택하면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공개되는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재수생까지 참가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부족한 과목이나 공부 방식,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학생들이라면은 지금까지 해두었던 학생부나 또 아니면은 대학별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적으로 방향을 맞춰서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학기말 시험 전까지와 여름방학, 9월 모의평가 전, 그리고 수능까지 4단계 기간으로 나눠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를 대비해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최소한 7월 중에는 6개 원서 낼 곳을 미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8월 중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기타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영어 AB형에서 난이도 차이를 확실히 내면서 영어가 당락의 변수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는 수능 원서를 쓸 때부터 극심한 눈치 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단순 감기인데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대구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의원급 병원입니다. 지난해 이 병원에서 단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은 86%, 전국 평균의 2배가량 높습니다. 이 소아병원도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 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4, 4분기 대구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60%로 전국 평균 47%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항생제 처방률이 47%로 전국 평균 43%보다 높았습니다. 항생제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내성을 키우기 때문에 단순 감기에서는 처방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센 감기약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 환자들도 계시고 심지어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의약품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시민 1명이 1년에 사용하는 약국 이용 횟수는 11.4회로 전국 평균 10.3회보다 10% 높았습니다. 자율 개선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심사를 하고 분기별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평가를 해서 항생제 처방을 가급적 줄이려는 의사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민들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경찰이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을 수사 초기부터 택시기사로 지목하면서 모든 택시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경찰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택시노조는 경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택시범죄 예방수칙을 올려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택시기사가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증거도 없는데 용의자로 지목해 강압수사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 경북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모두 4,200여 명인데 복무 지도관은 6명으로 지도관 1명당 공익요원 707명이어서 전국 평균인 1인당 637명보다 훨씬 많아 공익요원 관리에 허점이 많습니다.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은 대구의 지하철역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며 9개월 사이에 54일의 병가를 썼고 30번이 넘는 지각과 조퇴를 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한 재활용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무단 반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체가 나몰라라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작업에 나섭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만 수거해야 하지만 스티로폼 박스와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쓰레기차에 마구 집어넣습니다. 별도로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품목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해야 돼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죠? 예. 마구잡이로 수거한 쓰레기는 추가 분리 작업 없이 소각장에서 한꺼번에 소각됩니다. 옛날에는 매립할 때는 거기에 감독관이 있어갖고 이래 혼합 적재하고 부으면 확인이 되는데 이걸 소각장에 바로 부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갖고 바로 이제 혼합 적재하고 갖다 부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해서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자원도 좀 아끼고. 업체에 좀 시정을 좀 하면 나중에 방법을 찾아봐야지. 경주시는 해당 쓰레기차는 경주시 직영이 아닌 외부 업체 소속이며 확인 결과 혼합 수거된 쓰레기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9일 안동 이마댐에 추락한 산림청 헬기는 별다른 기체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의 동력과 조종 계통에 문제가 없었고 음성 녹음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 결과 기체 결함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현충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에 맞춰서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울리는 사이렌은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을 한 뒤 일상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주 서라벌대학 조형관 4층 치위생과 실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실습실 내부와 수업용 기자재, 치과 치료용 의자 10여 개 등을 태우고 25분여 만에 꺼졌지만 바로 위 5층에서 수업하던 간호학과 학생 200여 명이 연기를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점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식료품과 자전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19살 이모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대구시 동구 신기동의 한 상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80여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고 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3차례나 15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